자, 첫 번째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죠. 이제 저희 방송을 좀 해야 되는데요. 어제 이거 하고 끝날 것 같아. 할 말이 너무 많아 이거. 이재명 대표의 외신 기자회견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기레기보다는 좀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그쪽 안에도 그 사주를 받았는지 질문을 아주 못되게 하는 기자들이 꽤 있더만요. 그거 왠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진짜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인가, 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정치 지도자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관해서는 뉴스가 보도를 제대로 안 하죠. 먼저 뉴시스의 평가 이전에 이와 관련된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오후 3시였어요. 중국 프레스센터에서 외신 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고요. 그리고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기자가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그런 답변들을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님이 마치 대통령 기자회견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현안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현안 얘기하기 이전에 일본 아사히 기자하고 그 워싱턴 타임스 기자, 무슨 타임스 기자지? 아니요. 저기 미국 기자였잖아, 걔. 이재명 유명한 사람. 워싱턴 타임스. 워싱턴 타임스 맞아요. 워싱턴 타임스 기자, 딱 이 두 기자가 약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일종의 저격 질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워싱턴 포스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워싱턴 타임즈인데. 워싱턴 타임즈 타임즈는 기자는 포스트하고 다른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 뭐 측근 사망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봐야 하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좀 개소리를 시전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저는 그들의 사망에 대해서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모든 언론이 엄청난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원래 1시간 반 정도 네. 하기로 했는데 2시간 넘게 해가지고 이게 국제 국내 현안 한반도 현안에 싹 다 대한 내용들이 얘기했는데 많았는데 이거를 탑으로 잡았어요. 제목이 전부 다 이거야. 뭐 측근 5명 사망, 외신 기자 묻자, 이재명 헛웃음. 뭐 이런 식이야 전부 다. 어떻게든 내용을 얻다가 안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재명은 위험한 인물인가 제목만 있어 딱 이렇게. 워싱턴 타임즈 기사 이 질문이 사실상 지금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고 있다는 아주 기분이 더러운 근데 느낌인 겁니다. 워싱턴 타임즈가 어떤 회사냐. 이거 자, 통일교입니다. 통일교예요. 통일교가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문선명 아들인가? 해가지고, 문선명 목사에게 1달러로 팔린다. 이게 2010년 11월 4일 요 기사예요. 한국경제기사인데. 2010년 이후에 통일교가 워싱턴 타임즈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한테도 무지 안 좋은 여조를 많이 써냈었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시작부터가 통일교예요. 문선명의 장남이 이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요 장남이 가지고 있던 게 힘들어서 통일교한테 1달러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통일교야. 처음부터 통일교예요. 끝까지. 온전히 교단이 갖고 있는 신문인 거죠. 우리나라로서는 상상을 못할 일인데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교인 거예요. 거기서 왕 기자가 외신 기자라고 앉아갖고 던진 질문이 이거였고 근데 우리가 사실 여러분 워싱턴 포스트는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건데 워싱턴 타임즈 기사가 인용되는 그걸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워싱턴 없어요. 타임즈는 해외에서도 인용 보도가 거의 되지 않는 약간 그런 야만 거잖아요. 거지. 퓨마 흉내내는 파마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그거하고 거. 똑같은 네. 거예요. 왜 뉴욕 타임즈는 알지만 뉴욕 포스트는 사람들 하잖아요. 뉴욕 포스트는 모독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즈를 알지 워싱턴 타임즈와 뉴욕 포스트를 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통일교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 던져놓고 나니까 바로 또 아사히가 질문을 받아가지고 또 개소리 시전을 했죠. 근데 이제 트럼프하고 네. 비교하면서 뭐 기소 관련 입장을 물어보고 막 이랬거든요. 요 두 가지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매우 정상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좋은 내용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몇몇
몇몇 가지 질문들과 답변 관련한 걸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뭐 최근의 현안이죠. 미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신뢰에 기반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태라며 재발 방지, 또 미국 정부의 사과, 우리 정부의 도청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국가가 내야 할 입장인 겁니다. 이게 여당이 내야 될 입장이고. 근데 야당이 이렇게 내고 있어. 그리고 야당 대표가 이렇게 기자회견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잘 기억이 안 나. 이거 우리가 강하게 들고 나가면 이게 한미동맹을 흔들려고 하는 빨갱이의 사주를 받은 민주당의 정체다 이런 식으로 역공을 치려고 쟤네들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빨갱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럼 차라리 북한이 도청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이 질문 중에 한미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냐 이런 질문도 했었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했었죠. 그래서 미국이다라고 대표 아니 미국을 처음 보도한 뉴욕타임스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웃었죠. 예, 그런 게 소위 말해서 유머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유머인 거죠. 한덕수가 이상한 뭐 보스턴 레드 뭐 양키스 그런 게 유머가 아니고 이런 게 이게 하이 퀄리티의 유머죠. 유머에도 품격이 있다. 그럼요. 얼마나 원만합니까?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이거를 북한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센스 있죠. 이 세력 누구라고 봅니까? 이거 처음 보죠. 뉴욕타임스 아닐까요? 뭐 이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막 뉴욕타임즈라는 언론사를 띄워주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거를 최초 보도했다라는 거를 인정해주는 그렇지.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한국 정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꼬집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이 퀄리티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대답은 언론 자유 관련이었습니다. 외신 거기서 뭐 언론 자유에 대해서 지금 뭐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대통령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또 정부의 언론 자유 보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개판은 5분 전이라고 말 못하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게 센스인 거예요. 막 지금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잖아. 근데 그 뒤에 자, 가장 심각한 건 사실과 다른 오보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전 세계에 그리 많지 않은데 압수수색, 세무조사 등 공권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게 가장 심각하다. 이건 팩트를 나열한 겁니다. 그 지금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의 그 표현이라든지 말들이 생각해보면 맞아. 원래 대통령 입에서는 저런 단어들과 저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하도 지난 1년간 저게 대통령 입에서 나올 소리야 라는 것만 듣고 살다 보니까 순간 품격이 너무 다른 세계 말 같잖아요. 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말하는데도 팩트를 먼저 나열하고 이게 문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취재 기자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게 심각한 문제다. 이거 더 탐색이거든. 그렇죠. 아무도 안 써, 근데. 언론들이 안 써요. 지들 보호해 주려는 얘기인데. 야, 씨. 그래서 이제 나는 솔직히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서 자, 쓰레기 언론들을 싹 갈아엎고 제대로 된 언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주길 바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치? 안 돼요. 뭐 이제 그래서 언론의 보도의 자유는 존중을 하되 팩트에 기반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두리뭉실 얘기했습니다. 아니. 팩트 아닌 거 얘기하면 고소고발로 다 벌금으로 죽여버리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아니, 그렇게 그게 아니지. 격화시키지 마시고요. 예, 그런가? 수준을. 수준이 높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왜 하세요? 또 그렇게 아니, 쿡쿡 그러니까 끌어내리십니까? 오히려 너무 신사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언론 자유를 굉장히 더 중요시 여겼어요. 가짜뉴스보다 언론 자유가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가짜뉴스가 있더라도 언론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가 더 중요하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기자까지 압수수색 한다는 거 너무하다. 이거를 전 세계 외신에 말했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제목은 이재명 주변에 죽은 사람 많은데 뭐 위험한 사람. 이것만 제목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절망적 진짜.
우리나라 언론은 지금 있는 언론을 어떻게 뜯어 고쳐 써보겠다. 이거는 저는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시민 언론을 지금부터 시민들이 계속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다. 계속 시민 언론을 만드는 수밖에 없고 그거를 가디언처럼 키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던 그다음에 과정 중에 이제 당산동 쪽집게 도사 송작가 TV도 좀 무당 유튜버. 네, 무당 유튜버 송작가 TV도 좀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어제 저는 정말 그런 자리가 진짜 소중했던, 제가 국제정치 평론가로서 제가 그 자리의 의미를 좀 말씀드려 보자면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듣는 자리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걸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했잖아요. 그거 적어도 우리나라 기레기들은 내부적으로 보도를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외신 기자들은 다 어쨌든 본인이 보고 들었던 걸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그 언론으로 쫙 나왔을 겁니다. 보도가. 자국으로 뿌려져서 쫙 나왔을 거라고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아유 대한민국이 이제 한물 갔네. 제 국제 호군에 쟤네 끝났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무슨 소리야.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차기로 유망한 사람,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이 너무 훌륭하고 야 무서운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또 있었어. 문재인 가고 에휴 끝났네 라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급의 사람이 또 있어. 야당 더 쪽에. 기대돼. 이런 나는, 식으로 네. 어쨌든 왜냐하면 그쪽에도 국제정치평론가가 있을 거고 그쪽에도 한국 정치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그나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저 우리 쟤네 호구로 보고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나중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경계심을 늦추면 안 돼. 한국이란 나라는 저력이 완전히 빠진 나라가 아니야라는 사실은 그런 약간 위기감 또는 긴장감을 주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의 헛다리 짚기에 속아가지고 미리 태클을 넣게 되면 나중에 손흥민한테 제대로 슛을 맞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외신들도 좀 깨우쳤을 거예요. 조금 더 보충을 해보자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 관계 이 오염수 방류 문제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얘기했고요. 일본하고도 한일 관계 개선도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본 아마 내부적으로요. 이상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고 난리 났을 거예요. 사전에 대비를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쁜 쪽으로 세울까봐 겁나네. 나쁜 속으로 세우겠죠. 네, 왜냐하면 아무튼. 일본 기자가 또 향후 집권 시 한일 관계 향후 집권 시 향후 집권 시가 중요한 거야. 집권 된다는 된다고 거거든. 얘네는 생각을 하는 거야. 향후 집권 시 강제동원 제3자 변제해법 무효화 생각이 있는지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쌍방울 합의 사항이 아니라서 내가 무효하고 어쩔 사안도 아니야. 국가는 개인 인권을 포기할 권한이 없어. 멋진 말이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게 아니다. 멋있네요. 국가 아닌 대통령 따위가 합의 없이 국민과 합의 없이 가갖고 씨부린 얘기는 나한테는 택도 없는 얘기니까 대한민국은 택도 없는 얘기니까 그거 니들 그렇게 믿고 그대로 믿고 나대지 마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엄중한 경고지만 여기에서 태클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맞는 맞거든. 얘기거든. 아닌데 이거 합인데라고도 기자가 말을 할 수 할 없어요. 수가 기자가. 없어. 이보다 완벽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 핵 위기 내지는 이제 뭐 긴장 관계 여기에 관련해서 군사 동맹이나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이제 일본 놈이 좋아할 주제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굳이 우리 한미일 군사동맹 필요치 않다. 괜히 이거 하다가 북한, 중국, 북한, 러시아의 관계만 좀 더 돈독하게 해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 확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거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저들이 꼭 하고 싶은 거지만 우리가 해줄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문제겠죠. 그리고 핵 개발도 뭐 이거 포퓰리즘이다. 말 안 된다. 미국이 명시하는 반대하는 핵 공유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핵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했고. 우리가 핵을 개발한 NTP를 탈퇴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삼성현대가 제일 싫어해요.
NPT 내놓으면 대번에 우리 대기업들 수출이 그냥 수출 끝나는 거래처 그냥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안 해도 박살나고 있는. 안 해도 지금 작살인데 그 상황에서 이걸 한다 그러면 우리 수출 대기업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윤석열은? 말 그대로 이건 말로만 뻥긋뻥긋 하는 겁니다. 자, 아니, 뭐 오세훈이니 뭐 저기 하태경이 조경태니 이런 애들이 뭐 실제적으로 지네들이 합시다라고 주장한다고 해갖고 실질적 역할을 피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태경도 했나요? 모르겠네. 아무튼 우리나라의 뭐 국방부 장관이 나서갖고 했다든지 아니면 뭐 전현직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파장이 크겠지만 일개 행정도지사나 시장이 하는 얘기를 갖고 우리나라의 핵무장에 대한 뭐 찬성이 높다? 개소리라고. 그리고 이거 중국 대만 침공을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대만 침공하면 어떡할 거냐라는 그 기자가 있었는데 아마 대만 기자였던 것 대만 같은데 기자는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야. 그 뚱뚱한 아줌마 그분 말하는 거. 아니, 남자분인데 기자였는데. 그러면서 팬이래. 약간. 이재명 대표가 출연했던 동상이몽이 대만에서도 많이 방영이 돼서 대만 내에서도 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스 브레이킹도 굉장히 잘했어 이 사람은. 그리고 한국말 너무 유창하게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대표의 저는 멘트가 국제정치 평론가로서 볼 때 외교적으로 가장 완벽한 진짜. 정답이었다. 나는 처음에 와 좋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려나 했는데 애매한 질문이잖아요. 중국이 대만 침공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 무서운 질문이잖아 되게. 어떡할 거냐라고 뭘 했더니 어떻게 구경해야지. 아니 그거는 이분은 절대 윤석열이고 대통령이 되시면 안 됩니다. 클리어하게 나 같으면 단호하게 얘기해야지. 그건 윤석열이고 네.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제가 1시간 뒤 일도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극단적 사태를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고민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와. 그리고 그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무력으로 인한 침공이나 이런 거는 반대한다라고 그러니까 딱 얘기를 무력에 했어요.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외교적으로 완벽한 답변. 이거는 깔 게 없어. 진짜. 그러니까 국짐도 이런 이상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이상한 질문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기레기들도 야 요거 하나 잡아야지 했을 거 아니에요. 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우리 여당이나 아니면 용산대나 이런 대통령실 같은데 꾸준하게 외신 기자들이 집어넣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이게 지금 현안인 걸 알고 있는데 정부가 선제적으로 답을 안 해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터뷰 요청을 하고 질의를 했을 겁니다. 여당한테. 왜냐면 애초에 모질이다 생각하고 이걸 아예 안 물어봤을 리가 없거든. 근데 한 번도 제대로 된 답을 못 들었던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기자회견도 왜 했냐고 보니까 외신들이 신청해서 이재명 대표 오케이 해서 된 거라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야당 대표한테 이걸 물어보겠냐고. 야, 아무래도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은 제대로 된 답변 듣긴 틀렸어. 네. 4년 후를 생각해서 지금 우리 미리 대통령에게. 차기 대통령한테 물어보자. 차기 대통령한테 그렇지. 물어보자. 막 이런 의견이었을 거고. 어차피 자,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질문의 질이 매우 높았어요. 대답도 훌륭했지만 통일교 빼고는 우리나라 그 기레기들은 결코 어떤 기자회견에서 안 나올 얘기예요. 대장동 물어봤겠지. 유동규 얘기하겠지. 유동규 물어봤겠지. 김문기 뭐냐 김문기 모르냐. 골프 칠 때 봤냐 안 봤냐 물어봤겠지. 끔찍해. 그런데 반하면 진짜 제대로 된 기자회견은 1년 만에 처음 본 거예요. 우리. 진짜. 그런 거는 그런 내용들 우리 기레기들이 우리 언론이 하루가 멀다고 하루에 수십 개씩 쏟아내고 있는 그런 거는 소위 제대로 된 서양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황색 언론이라고 하죠. 썬데이 서울 같은 진짜 그런 타블로이드 판에서나 다룰 법한 어제 우주인을 만났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진짜 나 그런 만났는데? 데서나 다룰 법한 얘기지 제대로 정신 박힌 언론사에서는 그따위 기사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따위 기사가 나가는 순간 야 이 언론사 막 갔어 이러면서 그 수백 년간의 그 언론사의 전통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짓을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종종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기자들끼리 모아갖고 합시다라고 하면
물론 워싱턴 포스트나 아사히는 끼어 있겠지만 그래도 걔들만 빼면 우리나라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방향을 한번 들을 수 있지 워싱턴 않을까. 타임즈가 워싱턴 타임즈. 통일교 워싱턴 타임즈. 통일교 워싱턴 타임즈. 나 1달러에 샀다니까 10달러 주고 내가 대사고 싶다, 씨. 자, 너님은 통일교가 아니니까 안 팔아요?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깜빡 잊고 지나갔는데 원래 2월 달에 이재명 대표가 미국 가기로 미국 했었죠. 가기로 돼 있었잖아요. 위야무야 없어졌거든요. 유야무야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얘기 나오자마자 그랬잖아요. 이거 분명히 윤석열 쪽에서 못 가게 온갖 농간을 다 부릴 거다.